풍출남중 학생들의 해병대 캠프 체험. 2007년 2월 전국적인 문제 학교였던 풍출남중은 갈수록 늘어나는 비행 청소년의 비율에 골머리를 썩게 되었다. 풍출남중의 교장과 교사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에서 한 광고를 보게 되었다. 진짜 사나이로 만들어드립니다. 해병대 출신 교관이 운영하는 해병대 캠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교관 황룡 H.P 010-7469 셋째 있는 번호가 아닙니다. 아무튼간에 풍출남졸 교사들은 한마음으로 수련회 대신 해병대 캠프를 보낸다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교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했고, 이에 바로 수련회 대신 해병대 캠프로 보내는 것이 결정되었다. 그렇게 해병대 캠프로 떠나는 날이 되었고, 당연히 아이들의 표정은 썩어 있었다. 에이 씨발 진짜, 뭐 해병대 캠프야. 그러니까 말이야, 씨발 교장이 등신시키가 된다고. 그도 그럴 것이 수련회가 해병대 캠프로 바뀌었다고 하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는가. 그때 해병대 캠프로 인솔하기 위해 직접 학교까지 온 버스가 도착을 했고, 교사들이 출발하자는 신호를 보내자 하나 둘씩 버스들은 아이들의 기분과는 전혀 상관없어, 나는 상관없어. 아무튼 운동장을 벗어났다. 일반이 탑승하고 있는 1호차 버스에 같이 타게 된 인솔자 황룡 교관은 마이크를 잡고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룡 교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해병대 출신으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해병대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황룡, 그의 몸은 해병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말라있는 앙상한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내였다. 학생들과 교사들 역시 저게 해병이 맞냐는 식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난데없이 버스가 멈춰섰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버스의 문을 부수고 붉은 카키 반스를 입고 얼굴에는 검은 복면을 착용한 남성들이 우르르르 버스 안으로 들어왔다. 아씨, 출발해라. 라는 울렁찬 소리가 들리고 버스 기사는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반문하려다가 오라만 그들의 육체를 보고 재빨리 운전을 시작했다. 헤이 황룡, 너는 기억좀 봐주지. 해병대 캠프라는 스튜피드 병신 집단을 만들어 전우를 모욕했다. 너는 쪼쪼파리 단죄하러 왔다. 라는 말과 함께 한 남성이 황룡 교관에게 달려들어가지고 황룡 교관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하더니 그대로 들어올려 버스 밖으로 던져버렸다. 황룡 교관은 120km로 달리는 버스에서 난데없이 던져져 바닥을 대굴대굴 그르다가 마침 그 차선을 지나고 있던 덤프 트럭에 치여가지고 세상을 하직하고 말고 이 세계로 출발했다. 뭐 아무튼 간에 학생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학생들을 한번 훑어보더니 이내 복면을 쓴 남성들이 입을 열었다. 헤이 아웃사이더, 우리가 진짜 해병대 캠프로 데려가 주겠다. 그렇게 풍출남중의 2박 3일 해병대 캠프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버스는 한참 달리고 달려 어느 산속 허름한 막사에 도착했다. 헤이 아웃사이더, 어서 내려라. 학생들은 그 말에도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고 그저 와들와들 떨면서 조조팔 해병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학생들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니, 여기가 어디예요? 그냥 집에 갈래요. 집 보내주세요. 그의 이름은 전귀철 26살 학생으로 풍출남중의 많은 소년범 중 단일 제일 악랄하고 폭력적인 학생이었다.
조조팔 해병은 그 나약해 빠진 소리를 듣자마자 예전부터 부대에서 대대로 물려받은 붉은색 페인트가 칠해진 쇠파이프로 청귀출의 머리를 내려 찍어 기절시킨 뒤 Hey! Listen, I can listen. Outsider. 불만이 있으면 이러한 해병의 방식으로 내리게 해주겠다. 라고 말했고 그제서야 학생들은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모두 내려 연병장에 모이자 조조팔 해병은 해병의 역사와 해병대의 영광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병대에 입대하게 되었는지 일장연설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Hey! Outsider 해병대 입대한 것을 Congratulation 축하한다. 너희들은 모두 이제 마린 코퍼스 이제 해병이다. 아니 단지 캠프에 온 것뿐인데 입대라니. 교장은 의문이 들어가지고 조조팔 해병에게 물음을 던졌다. 아니 입대라니요? 이거 캠프가 아닌가요? 그러자 조조팔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교장에게 보여줬는데 그것은 바로 교장의 핸드폰이었다. 거기에는 안녕하세요. 풍출남중 교장 최남식입니다. 풍출남중 학생들 전원은 제가 무리하게 추진한 해병대 캠프에서 훈련을 하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전원 실종되었습니다. 이에 죽음으로써 사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내용이 띄어진 문자 메시지가 학부모들 전원회에 보내져 있었다. 교장의 실수로 이 나라의 꿈나무 같은 학생들이 모두 실종되다니 조조팔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조조팔 해병은 각개반스를 벗고 항문에서 RPG-7을 꺼내더니 그대로 교장 새끼를 조준하고 발사를 하였고 그렇게 교장은 학생들 전원 실종시킨 죄를 죽음으로써 책임지게 되었다. 너희가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하다니. I feel so sad. 농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위 마리 코퍼스 해병대가 너희들 모두 다 해병으로서 받아주겠다. 라며 조조팔 해병은 자비로움을 보였고 학생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거나 오줌을 지리거나 하였다. 자, 그러면 그때 조조팔 해병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You like 무모칠. 조조팔의 해병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맛 후임이 말을 끊었고 분노한 조조팔 해병은 바로 각개반스를 벗고 그의 목을 조른 뒤 전회를 시전하였다. My son, sorry. 에이, 입 닥쳐라. 감히 써님의 말을 자르다니. You fucking horse cutter-가지라고 이런 기아 찐빠 새끼가. 전회가 끝나고 조조팔 해병은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부대를 소개시켜 주도록 하겠다. 라며 앞장을 섰고 학생들은 따라가기는 정말 싫었지만 양옆에 길게 줄을 만들고 한 손에 오한마와 야구바다를 들고 있는 마치 법 없이 살 것 같은 이 남성 새끼들을 한번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며 조조팔 해병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자, 너희는 이곳에서 해병의 끈질을 배우게 될 것이다. 조조팔 해병이 학생들을 데리고 도착한 곳은 어느 어두컴컴한 지하실이었다. 뭔지 모를 악취가 진동하고 갈색으로 된 손자국이 찍혀있는 그 지하실은 을씨년스럽다 못해 흉흉한 느낌마저 들었다. 이런 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운단 말인가? 학생들은 자신들의 앞날에 펼쳐질 미래가 전혀 상상되지 않았다. 알로세이더, 지금부터 해병 교보제를 소개시켜 주도록 하겠다.
조조팔 해병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자신의 맞두임에게 전우의 인형을 가지고 오라고 시켰다. 어이, 조조팔 해병님. 대쪽 같은 돌, DOLR 전후의 인형은 좀. 그의 맞두임이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를 말려보았지만 그의 발길질에 인해 표정을 바꾸고 창고로 가가지고 전우의 인형을 가져왔다. 자, 이게 네 힘냈어. 맨 앞에 있는 아세이가 먼저 실습을 실시한다. 맨 앞에 있었던 저 프로 31살 학생이 지목되어 앞으로 나왔지만 그는 팔다리가 없고 묘하게 리얼스럽게 생긴 이 인형에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감조차 잡을 수가 없었다. 이런, no. 아세이 전우의 인형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니. 더불어 앞에 있는 조조팔 해병이 화를 내자 그는 방금 전에 관람한 조조팔 해병과 그의 맞추임의 열성적인 전우를 떠올리며 어설프게나마 전우의 인형의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설프게 따라하는 전우의 기압이 어디 있고 자세가 어디 있겠는가. 조조팔 해병님은 전우회라고 불러주기도 아까운 그 행위를 지켜보고는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아세이 동작 스톱 잇. 그만. 너의 전우에는 열의도 없고 의기와 패기 또한 없구나. 단체로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학생들은 해병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적부로 31살 학생이 무슨 일을 당할지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헤이, 거기 티처 선생. 사회에서는 학생이 찐빨 내면 교사들은 어떻게 교정을 하는가? 하지만 조조팔 해병은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찐빨을 낸 학생을 전우의 인형으로 만드는 것을 대신하여 교육자인 교사에게 해결법을 물어보기로 하였다. 학생들을 해병으로 바꾸기 위해 가혹할 수도 있는 해병의 방식 대신 교사의 방식을 택한 조조팔 해병의 순관ner의 사랑이었던 것이었다. 반성문 쓰게 하고다 가볍게 체벌을 하는데. 가벼운 체벌이라는 말을 들은 조조팔 해병은 매우 고개를 끄덕였고 비록 학생이 육체에 고통을 주지만 그것 역시 학생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교사의 사랑이 아니던가. 하지만 그 전에 반성문이라는 몹시도 희귀한 단어가 그의 심기를 너무나도 불편하게 만들었고, 반성문이란 무엇인가? 같은 내용을 반복 작성하게 함으로써 한 사람을 세뇌시키고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던가. 비록 세뇌와 인격 파괴를 당해본 적은 없었지만 조조팔 해병은 그런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다. 조조팔 해병은 팔꿈치로 선생을 한번 가격한 뒤 선생의 하의를 탈의시키고 초당 120회 피스톤질로 전우회를 실시했다. 이것은 잘못된 길을 걸은 교사에게 내려진 교정의 전우회였다. 한바탕 전우회가 끝난 뒤 맞후임에게 버진 청소를 맡긴 조조팔 해병은 이내 학생에게 엎드리라고 지시를 했고, 헤이, 아세이, 엎드리도록 해라. 넌 찐빨이 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사랑의 매로서 너를 교정하겠다. 그리고 조조팔 해병은 이내 부대에서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 대량으로 합참해서 김바위에 온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어쩌면 화재라는 것에 대한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그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참고로 그가 왜 불에 대한 트라우마와 PTSD를 가지고 있는지는 도저히 알 방법이 없다. 아무튼 조조팔 해병은 소화기를 집어들더니 호스를 잡고 철털마냥 휘둘러 학생의 머리를 찍었다. 저 프로 31살의 학생 머리에서는 열꽃이 피어났고 이를 지켜보는 다른 학생들의 눈에선 숭고한 스승의 사랑에 대한 존경심이 싹 텄는지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다. 약 46회의 다채로운 처벌이 끝나고 조조팔 해병은 지쳐 쓰러진 학생에게 사랑의 입맞춤을 해준 뒤
그를 주계병들에게 보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자, 그럼 다음엔 누가 실습할 건지 자진해서 나오도록 해라. 아직 수줍고 부끄러운 학생들은 서로 눈치만 보면서 누가 앞으로 나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했고, 조조팔 해병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기분이었다. 전회인용을 이용한 실습을 4시간째 진행하고 있는데 제대로 전회를 이해하고 실시하는 아세이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조조팔 해병은 교육자로서의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었고 참담했었다. 어찌 이들이 조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아세이,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발 해병님, 이들은 고된 일정으로 인해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조팔 해병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변명거리를 주는 마토입을 전회인용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무엇인가 거부감이 들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었고, 그러고 나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니 뭔가 맞는 말이기도 하여가지고 조조팔 해병은 엄숙하게 말했다. 헤이, 아세이들! 너희들의 찐빠는 차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너희가 먼 길 따위 온 점을 짐작하여가지고 오늘 실습은 여기에서 중단하도록 하겠다. 이제부터 베리베리 딜리셔스한 식사를 할 테니 따라올 수 있도록 해라, 아세이. 학생들은 그제서야 주섬주섬 일어나 하나둘씩 조조팔 해병의 뒤를 따랐다. 그들 역시 배가 고팠기 때문이었고, 그렇게 식사를 하러 간 곳엔 밥은 없고 의문의 고기만 가득했다. 헤이, 잘 들어라, 아세이. 너희들에게 해병 짜장의 기가 막힌 맛을 보여주고 싶지만 너희들은 아직 정식 해병이 아니므로 그것을 줄 수 없다. 하지만 너희들 중 한 명이 좋은 고기를 가져와 그것으로 만든 하구의 수육을 잔뜩 있으니 감사하며 먹도록 해라. 학생들은 허겁지겁 그것을 집어먹었다. 어느 정도 배가 찼을 무렵 칭총챙 23살 학생이 자신의 같은 반 학우인 저프로 31살 학생이 없는 것을 눈치채고 용기 내어 조조팔 해병에게 물어보았다. 근데요, 저기 제 친구 한 명 없는데. 그 학생이라면 지금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도록. 말도 안 되는 말투로 자신에게 물음을 던지는 조조팔 해병이 교정 전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본 주계병 자갈참수 해병은 그 질문에 대신 대답을 해주었다. 그러고 나서 오늘 고단한 하루를 보내었을 조조팔 해병의 어깨를 끌어안고 주머니에서 해병 치즈 스틱을 꺼내 그에게 권하였다. 하지만 그가 해병 치즈 스틱을 만들려고 주머니를 뒤지는 순간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는데 그것은 저 프로 31살 학생의 학생증이었다. 그게 왜 제가 참수 해병 주머니에서 나왔는지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다음날이 되었고 조조팔 해병은 학생들의 앞에 다시금 섰다. 조조팔 해병의 마토입은 어제 일로 화가 난 조조팔 해병의 기분을 전회로서 풀어주다가 턱이 빠져 참석하지 못하였고, 조조팔 해병은 인원수를 세어보고는 2명이 모자란 것을 깨달았다. 여기 아세이, 2명은 어디 갔지?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조조팔 해병은 더 이상 자신의 인도적인 방식이 통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해병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 일이었던가? 자신을 기업 해병으로 만든 무모칠 해병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가며 자신을 해병으로 만든 것인가? 비록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자신을 새로 태어나게 만든 무모칠 해병은 고아인 자신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라는 생각을 잠시 동안 한 조조팔 해병은 직접 나서 아직 기상하지 않은 2명을 찾아 나섰다.
조조팔 해병은 그들을 찾았을 때 그들은 아침 오전 2시 46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침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에 조조팔 해병은 두 명의 머리를 강목으로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듯 내리쳐가지고 그들을 깨워주었다. 에이, 아우세이!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What time is now, you sleeping? 그때들의 하구들은 모두 제 시간에 기상을 했다. 이래도 더 자고 싶은가? 누가 2시에 일어나요? 더 잘래요. 한 학생이 사회에서처럼 잠투정을 부렸고 조조팔 해병은 이 행동에 대해서 오앗! 여긴 사회가 아니다. 이런 모습을 교정하기 위해 너희 부모님도 이곳에 널 보낸 것이다. 맞겠지 뭐. 그 흘러빠진 정신을 내가 직접 교정해주도록 하겠다. 라고 호통치며 그 학생을 의자에 앉히고 묵고 다리 부분에 고무대야를 가져와 시멘트를 부은 뒤 올챙이 크림을 발사했다. 그러자 시멘트가 금세 학생의 발과 함께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자, 너는 저 바닷속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띵킹 타임을 가질 것이다. 네가 앉은 그 의자가 바로 생각하는 띵킹 체어. 깨달을 때가 된다면 그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조조팔 해병은 의자채로 학생을 들어 바다에 던져버렸다. 머지않아 깨달음을 얻은 학생이 바다 위로 올라오기를 마음속에서 바라면서 그 모습을 지켜본 또 다른 학생은 이내 자리에서 기어차게 기상을 하고 스스로 용모를 정리한 뒤 연병장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 조조팔 해병은 이를 흐뭇하게 바라보고는 그 학생과 함께 연병장으로 향하였고 기상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아세이 한 명을 처벌하고 나머지 한 명을 데리고 연병장으로 돌아온 조조팔 해병은 어제에 이어서 전회 실습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이거 왜 해야 하는데요? 그냥 집에 보내줘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한 학생이 이런 겁없는 말만 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What? Hey, I'll say! 이곳이 너의 홈인데 어디를 가겠다는 거지? 뭐라는 거야? 진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보내줘요. Oh, I see. 유가 그렇게 원한다면 홈에 보내주도록 하겠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보내주도록 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말한 조조팔 해병은 절퇴를 가져와 학생의 입을 가격한 후 학생의 양쪽 발에 부탄가스를 가져와 묻고 구멍을 뚫은 뒤 불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잠시 후 부탄가스는 마치 미사일처럼 하늘을 날아올랐다. 퓨! 사회에서는 쿠팡에 흘러빠진 로켓 배송이 있다고 하지만 조조팔 해병님의 로켓 배송보다는 빠를 수가 없었다. 학생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집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돌아갈 수가 있었다. 아마도 말이다. 이 광경을 지켜본 학생들은 그 뒤로 누구도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꺼내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전후의 실습 시간이 되었고 조조팔 해병은 서로에게 하구회를 행하는 학생들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차례가 오자 격하게 반항하며 전후의 실습을 거부하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어찌나 큰지 호늘이라 키가 큰 편인 조조팔 해병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조조팔 해병은 본능적으로 눈치를 챘다. 이 아세이 반드시 해병이 되어야 한다. 씨발 이거 그냥 좋게 해주시라니까. 난 못해. 학생의 이름은 출애봉. 25살로 해병이 되기에는 조금 여린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다. 하지만 그는 2m 80cm의 키와 94cm의 직각 어깨를 가진 그야말로 살아있는 해병 유망주와 같았다. 이에 조조팔 해병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심을 하다 봉고차를 운전하던 고도야추 해병이 생각났다.
조조팔 해병은 일단 간단하게 주례봉 25살 학생에게 해병의 정신을 주입하는 수술이 필요하다 판단했고, 뒤돌아서 있는 학생의 머리를 오한마로 가볍게 20회 정도 내리쳐 수면 마취에 성공을 시켰다. 그리고 선임인 고뇌주 해병의 도움을 받아 학생을 눕혀놓고 학생의 머리 위로 봉고차를 밟고 지나가는 아주 가볍고 안전한 시술을 하였다. 그 뒤로 주례봉 25살 학생은 정신을 차렸고, 조조팔 해병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학생에게 물어보았다. 아세이, 괜찮나? 애봉이 기분 좋다. 애봉이 보신 매물짜리다. 시술은 너무나도 멋지게 성공을 했던 것. 조조팔 해병은 실습을 중단하고 주례봉 해병을 안아들고선 내무실로 향하였다. 드디어 자랑스러운 정식 해병이 한 명 더 생긴 것이었다. 자신의 아버지인 무모칠 해병에게 이 영광스럽고 글로리한 소식을 보고하기 위해 조조팔 해병은 발을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첫 해병을 탄생시킴으로써 풍출남중 학생들의 해병대 캠프 체험은 절정으로 다다르고 있었다. 6편은 비열한 기혈 참새들의 습격으로 역돌격을 행하면서 분실하게 되는 기혈진 빠짓을 작가 새끼가 저질렀습니다. 난 알 바냐. 아무튼 여기서 더빙 끝!